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에게 발생된다는 암. 이 통계가 말해주듯 이 암은요 정말 무섭지만 대표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인병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 준비를 통해서 암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내 암보험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수술비 준비란 주제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무제한 보장 챙겨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번호도 이용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암 치료비라고 합니다. 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직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가계 경제에 정말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암 치료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현입니다. 네,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암입니다. 암은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로 발생하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암은 언제 생길지, 만약 생겼다 하면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 번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라이프 플랜에서는요, 무제한으로 한 번이 아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청년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인데요. 2014년부터 18년간의 자료인데요. 5대암입니다. 5대암은 위, 간, 유방, 자궁, 대장암을 5대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암들이 5년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증가했을까요? 놀랍게도 20대에서 무려 44.5%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암이다 하면 아유 나이 들어서 드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분들, 20대 분들 사실 암보험 많이 준비했을까요? 준비했다면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실질적인 보상 사례입니다. 네, 2014년부터 18년 동안 암보험으로 보상이 나간 게요. 진단비 1,000만 원대입니다. 네, 입원비, 수술비 네, 1,000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암보험 있다 하지만 1,000만 원대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치료비 1억입니다. 왜 암보험을 왜 1억이 필요할까? 네, 암은요, 생존 시에 내가 살면서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비가 무슨 1억까지 들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죠. 그리고 치료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명의를 찾아야죠.
만약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암은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제일 잘하더라. 대장암이다. 대장이 유명한 병원은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더라. 우리가 명의를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의가 있는 병원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수도권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이 걸리면 제일 먼저 어떤 치료를 할까요? 일단은 수술에 앞서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숙박을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혼자 병원 가나요? 아니죠. 보호자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비는 1억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암 치료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암이다 하면 무조건 머리 빠지는 이런 화학 항암제가 있었다면 점차적으로 지금은 암만 공격해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 표적 항암제의 내성을 개선시키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항암제입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암 부위를 축소해서 일단 방사선이든 항암제든 씁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도 이런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약집이 전액을 환자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옵디보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0mg을 사기 위해서는요, 한 병에 13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항암은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잖아요. 통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실손보험 처리하면 돼. 하지만 내가 하루에 실손보험은 30만 원이 최대입니다. 이 30만 원 갖고는 이런 약병 하나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의 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술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금은 많아야겠죠. 그리고 암의 시작인 종양이나 폴립 제거 이런 보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부위에 우리 가족력이 위다. 우리 가족력은 유방암이다 하며 이런 부위에 맞는 암 진단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은 한 번만 걸리나요?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암 통원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술은 발달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암 수술하면은요, 수술하고 며칠 있다 퇴원시킵니다. 그리고 통원을 통해서 나머지 암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암 통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요. 예전에 이런 보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2020년에 나왔지만 벌써 개인별로 준비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원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7만 원,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죠. 하지만 이런 통원비는 아직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암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만 원이 부족해. 나는 20만 원, 30만 원을 준비하고 싶다. 지금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90세까지 내가 원하는 이 보장을 그대로 안 오르는 가격으로 보장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암 진단금 500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이 기본 보험입니다. 하지만 내가 암에 가족력이 있다.
그렇다면 1억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 갑상선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20대 갑상선암 너무 많습니다. 1,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병원이죠. 우리가 암 치료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 가지, 동네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급병원에, 종합병원에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통원비 하루에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은 2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표적항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면역항암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신기술은 표적이나 면역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부작용 없이 짧은 시기에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이런 표적이나 면역 항암제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요.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동일한 2만 원대의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사실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현재 다 갱신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년 납입하고 표적항암제만 납입하면 부담이 있을까요? 2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큰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병원에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면요. 주중에만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씩이면 얼마죠? 한 달이면 200만 원입니다. 내가 토요일까지 갔다. 2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요? 신의료약품입니다. 표적이나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가 적다 하시는 분들은 1억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무려 표적이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제가 3천만 원만 예시를 했지만 7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7천만 원 정도면 어느 암이라든지 치료하기에 부담이 없죠. 그럼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보험이든지 최저보험료 3만 원부터죠. 하지만 내가 암보험이 많이 있지만 나는 암 통원비가 없다. 나는 면역 표적 항암제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최저보험료 2만 원부터 내가 없는 것만 골라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은 정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보장인데요. 0세부터 75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인분 보면 암이 폐암이셨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처방은요. 매일 가서 10분 동안 방사선을 쬐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분이 이 통원비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했다면 정말 부담 없이 치료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보험은요.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가 없었던 암 통원비나 또 표적, 면역 항암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보장의 예방이죠. 우리가 폴립이라든지 종양 이런 보험을 보장 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발하는 재발, 전이암까지 재발암까지 보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보험하면은 일단은 50세가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보험료가 1,0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많은 돈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확률이 높은 60대, 70대 분들은 암보험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비싸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 같은 경우는 비갱신, 갱신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원이라는 돈으로요. 내가 병원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보장 내용입니다. 네, 지금 1월입니다. 사실 우리가 1월 하면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실 내 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소중하게 이런 보험을 한번 준비하신다면 절대 지금 아직 내가 한도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떤 병이 다가와도 편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치료하러 병원에 갈 때마다 무제한으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원이나 수술을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10분만 잠깐 병원에 들려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받고 와도 그때마다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요. 보통 이 암에 대해선 진단비만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런데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암 치료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그 이후에 길고 긴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많이 드는 돈에 대한 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암 보험이 지금 있지만 추가로 저렴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암이 걸려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치료로 연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미리 가입해 두시면 정말 나중에 고마운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시청자분들은 준비성이 철저하셔가지고 암보험 한두 개쯤은 많이들 들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암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으셔도 암 통원비, 이 치료비 보험은 추가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의료기술이 정말 우리나라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점차 암이 이제 죽는 병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같이 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수술하면 바로 퇴원하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며칠 있다 바로 퇴원하라고 하는데 내 몸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법이 계속 수술이 아니고 이런 항암제가 있어서 암만 골라서 죽인다던가 아니면 면역 항암제 같이 정말 내 몸의 면역을 키워서 암을 치료하는 시대가 정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비 갖고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갈 때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암 진단 같은 경우는 처음 받고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암 통원비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의학 기술을 생각한다면 이런 통원비가 제일 필요한 담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암이 이게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면 우리 가족 중에 1명도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죽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치료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딱 암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항암 치료 이 준비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무제한으로 받는 이 보장에다가 추가로 이것도 넣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전에는 이런 보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뭐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하더라도 가성비라고 하죠. 우리가 낸 돈보다는 사실 보장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이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약품을 썼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는 계속 식약청에서 계속 보장되는 약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의료기술을 쓴다고 하죠. 이런 약품이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약이 식약청에 등록이 된다면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표적이나 이런 면역 항암제를 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치료법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나중에 혹시를 모를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너무 비싸시면 표적항암 치료비에다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소개드린 암통원비 보험까지 묶어가시면 정말 가성비 크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은 가성비도 챙기고 또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들에 대해서 특히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이 누적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린 암 치료비는 아직까지는 이 누적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제한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커지면 여기에도 또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짝 보장이 열려 있을 때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건강이 최고인 만큼 내 건강을 챙겨주는 보험. 지금 집에 계실 때 한번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도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수술비 준비 노하우라고 합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은요, 뭐 보험 있어 없어? 라는 질문이 뭐 무의미할 정도로 다들 네, 보험은 맞습니다. 있으시고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수술비 보험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신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 다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떨까요? 방송에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워낙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수술비 보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수술을 내가 과연 얼마나 할까 싶어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요. 근데 수술비 보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술비 보험이요? 우리가 살면은 아프면은 수술을 하게 될 때도 있으니까 가입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수술비는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실비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갱신될 때마다 오르죠. 또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을 온전히 하면서 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한 번 정해진 금액으로 내면서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언제 돈이 많이 들까요? 진료비가 언제 많이 들까요? 진료비요? 수술을 할 때 많이 그렇죠. 들겠죠? 예,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병원 가서 약 이렇게 드시고 하는 거는 네. 별반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많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목돈이 들어갈 때는 예. 수술을 할 때가 많이 들죠. 맞아요. 큰 네. 수술이라도 하려 치면은 돈이 뭐 몇 천만 원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안수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뭐 암이라든지 3대 질병 같은 경우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술을 할 경우에는 목돈이 크게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술들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이제 그 늘어나는 건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0 지금 6년도 이렇게 보시면 빨간 막대가 딱 서 있네요. 그러네요. 건수도 늘어나 있고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할 때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기 검진을 많이 하죠.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기 발견으로 생활질환에 대한 그런 수술들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백내장인 거 알고는 있는데 저도 예전에 수술하면은 굉장히 뭐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은 수술이 1위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백내장이 1위고요. 2위가 치액. 그리고 3위가 척추질환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암 진단 같은 경우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암 수술이라든지 뭐 항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명 중에 1명꼴로 하시는 건데 그보다 많은 수술을 백내장이나 치액이나 어떤 척추질환이나 이런 생활질환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네, 그냥 맞아요. 살아가면서 그냥 생길 수가 있는 네. 거네요. 이게 몸에 노화가 오면서 네. 눈도 노화가 오고 척추가 뭐 내려앉기도 하고 연골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질환들 때문에 네. 이런 생활질환에 대한 보장이 꼭 필요한데요. 백내장 진단비 들어보셨나요? 백내장에 걸렸다고 진단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치액 다 받을 것 진단비 같은데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척추 질환 진단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뭐 대장 용종 진단비 뭐 이런 거. 너무 사소해서 검사에서도 안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생활질환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비는 그렇게 없어요. 예, 나와 있는 회사도 없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중장년층별로 어떤 수술들을 가장 많이 하는지 봤더니 백내장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전체적인 통계였고요. 지금 중장년층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40대가 3위가 백내장이었고요. 그다음 50대 이후로는 그다음에 백내장이 또 1위가 되어 있고요. 예. 이후에 뭐 치액이라든지 척추 질환이라든지 어깨, 이슬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해요. 40대, 50대, 60대. 지금 뭐 눈이 조금 침침하다거나 눈 건강 네. 좀 챙겨야겠다고 영양제도 네. 드시고 네, 네. 허리는 뭐 젊으신 분들부터 좀 맞아요. 안 좋고 그러신데 네. 참 그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돈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돈이 얼마나 들까요? 백내장 수술하면 얼마나 금액이 나올까요? 백내장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 몇백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이런 사소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많이 네.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 뭐 암 수술처럼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지 간단한 않을 거다. 시술 같은 네, 거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1위를 하고 있는 이 백내장 수술인 경우에는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나와요. 굉장히 그 격차가 크네요. 네, 수술 기법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예. 5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빈도 수술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목돈이 나가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좀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 다빈도 수술에 목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네. 이 다빈도 수술을 평균치를 딱 해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나가는 수술도 있고 예. 뭐 200만 원 나가는 수술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진단비로 받을 수 없는 다빈도 수술들을 했을 때 평균치를 보니까 2018년도 그 평균을 봐도 315만 원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실비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비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90%또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0%를 자기 부담금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이제 5, 60대 분들 가운데서도 실비가 또 없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 보장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비를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아닌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비만 들고 계신 분들은 실비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한 3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40, 60대 분들도 뭐 흔하게 백내장까지 언제든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가 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를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가지 보험사로 해서 뭐 A, B, C 회사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네.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A사 같은 경우에는 106대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105대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이 종 수술비가 빠져 있네요. 질병 수술비. 그다음 C사 같은 경우에는 101대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종 수술비가 빠져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 수술비가 빠져 있는 회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06대 수술비, 105대 수술비, 뭐 101대 수술비 이런 수술들은요. 뭐 뇌나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아니면 당뇨 합병증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합병증 질환 이런 큰 수술부터 작은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뭐 어떤 몸의 용종이라든가 선종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술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술들은요. 이 종수술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수술 기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수술을 하시든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보장 금액 자체가 뭐 10만 원서부터 나이대별로 한 1,000만 원까지 가입을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1호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5종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데 나이대별로 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10만 원부터 뭐 70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어리면 뭐 7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 30만 원 이렇게 가입을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정액으로 보장돼서 이제 나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수술비는 지금 이게 제가 3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회사, 2개가 나열되어 있는 회사 있지만 여기서 정액으로 1번, 2번, 3번 모아서 받으시는 거죠. 와, 너무 좋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진단비가 그렇잖아요. 한 번 받고 네, 끝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몇십만 원부터 뭐 1,000만 원까지를 네.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우리가 수술비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좀 쉬운 이 백내장에 내가 걸렸다. 그래서 네.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우리 얼마 받을 수 네. 있는지 좀 볼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전장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셨을 텐데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A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A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질병 수술비에도 매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사나 C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질병당 1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만약에 같은 보험료로 내가 납입을 했고 또 보험 지급을 받을 경우에 만약에 똑같은 100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군 양안이죠. 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200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B사나 C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책정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만 원만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한 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200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아, 회사별로 참 비교를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럼 오늘 최종 원픽은 당연히 2배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술비 많이들 이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반복 지급되고 진단비는 뭐 일정 지급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술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회사는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요만큼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큰 수술부터 작은 수술까지 이 매회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셔서 내가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없으신 분들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럼 금액이 A사가 훨씬 더 비싼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단지 그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 하나가 내 진단금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수술에만 대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생활 질환에 대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다 비슷한데 동일 질병에서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이 보험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회사는 A사라고 하니까 나이 9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임신 중에 가입한 태아보험인데 예. 보장 내용은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분이 지금은 한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올해 5살이요. 만 4살 아.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권 2개 가지고 계신데 연금 네. 보험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자녀분의 노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태아보험 비롯해서 이거 잘 가입한 건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살의 남자 아이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K사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태아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M사의 연금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4살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장 괜찮은지가 참 궁금하시다고 해요. 김경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 상담을 드리면서 증권을 보면, 이 증권을 보면서 이거를 왜 가입했을까 하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이 네. 아드님을 임신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셨구나. 그래서 미리 네. 아기 보험을 미리 태아 때부터 준비를 하셨고, 아기가 네.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또 아기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네. 또 미리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증권을 제가 좀 봤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 K사의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요게 지금 그 실손이 지금 단독 네. 실손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단독 네. 실손으로 나오기 전에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종합보험 형태의 모든 그 담보들을 합쳐서 그 안에 같이 특약처럼 실손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품이세요. 요즘 네.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네.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1회 보험료는 지금 보험료보다 조금 비싸셨죠. 네. 1회 보험료는 조금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셨죠? 예, 그때 뭐 그죠? 한꺼번에 뭐 이게 내야 이 된다고 상품 그래서, 자체가 뭐냐면 그 태아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모성보장 그 특약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모성보장 특약을 가입을 하시는데 이게 한 네. 보험료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라 1회 네. 보험료가 조금 많이 냈었고 2회 때부터 네. 지금 8만 원대 보험료를 계속 쭉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요 지금 보장 내용을 조금 살짝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네. 심사숙고해서 잘 가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상품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뭐 후유장애 3에서 100% 1억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지금도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뭐 네. 잘 가입해 놓으신 건데 여기 네. 보면 진단비 있죠. 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10대 고해감 진단비 이런 암 진단비 같은 경우가 다 30세가 만기세요. 네. 네네. 예.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
뭐 뇌혈관 질환 이런 진단비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네. 진단비도 지금 화면에 표기는 지금 제가 미처 못했는데 요것도 다 증권에 보니까 30세가 만기세요. 아, 네. 예, 이 당시 가입할 때는 아마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주로 많이 가입되어 있고 허혈성이나 심장 질환은 1,000만 원밖에 가입을 못하실 상황이셨던 건 맞는데 그래도 보장 기간이 30세밖에 안 되니까 네. 이런 거는 30세 되면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돼서 본인 보장을 조금 준비를 더 해 가실 수도 있겠지만 네.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도 조금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원 일당, 질병 네. 상해 입원 일당 요 부분도 네. 5만 원씩 풀로 아주 잘 가입을 하셨는데 예, 네. 태아 때 질병 입원 일당 5만 원, 상해 입원 일당 5만 원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보험료가 지금 가입하시려면 아마 이 보험료를 절대 가입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요? 아, 예. 네. 그래서 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준비를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준비를 네. 잘 해 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질병 수술비 이런 것도 지금은 제가 자꾸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지금은 네. 조금 더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 사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담보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 자꾸 네. 들어서 제가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거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이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시청자님 유사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아, 네. 뭐 경계성 정향이나 뭐 갑상선암 정도? 뭐 그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잘 아시네요. 이게 네. 지금 갑상선암 진단비가 얼마냐면 네. 우리 아드님이 300만 네. 원이에요. 네. 네. 감흥이 별로 없으시네. 갑상선암 굉장히 발병률 높거든요. 아, 네. 네. 굉장히 발병률 높은데 진단비는 300밖에 안 된다는 건 네. 조금 놀라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밖에 안 아,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엄마가 아드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조금의 네. 손질이 필요한 이런 증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증권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그 변액연금보험 요거 네. 아기가 태어나고 들으셨나 봐. 2017년도에 가입하신 거 보면은 네. 그죠? 네, 굉장히 잘 가입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은행에 네. 금리 엄청 낮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솔직히 이자 소득세 떼고 세금 떼고 하면 아마 네. 원금 이상 찾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수익률이 막 발생하는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주가 3,000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네. 주가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굉장히 네. 준비 잘 해 놓으셨고요. 이거는 네. 20년 동안 유지 잘 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드님한테 큰 힘이 될 이런 상품인 네.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무리 좀 진단을 좀 해보자면 네.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요거는요 특약을 좀 정리를 몇 개는 하셔야 돼요. 아, 네. 특약 정리를 좀 하셔서 네. 실손이나 질병 입원 일당이나 뭐 상해 후유장애나 이런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예전에 가입한 게 더 좋은 요런 네. 요런 특약들은 그냥 쭉 가지고 가시고요. 네. 지금 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담보들이 있거든요. 요런 네. 부분들은 특약을 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네.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요. 변액연금보험 너무나 잘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것도 네. 길게 쭉 가져가셔서 나중에 큰 네. 보탬이 될 수 있게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해답도 멋지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리모델링 플랜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네. 예전 상품하고 지금 상품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네. 우리가 발병하는 질병 종류도 많이 바뀌고요. 예전에는 네.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는데 지금은 뇌혈관 네.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담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암도 예전에는 이런 뭐 갑상선암이 지금 가장 암 담보가 약한 시점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네. 조금밖에 담보를 못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000에 유사암 네.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드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걸리면 예전에는 300밖에 못 받았지만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네. 이렇게 담보를 확실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항암 치료비도 우리 플랜 A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랜 A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암에 걸리면 수술부터 안 하고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항암 치료를 좀 받은 다음에 그 부위를 좀 암 부위를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제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가입하신 항암 치료비 얼마 하시냐면은 200만 원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1,000만 원까지 준비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담보, 그다음에 이대 질환, 혈관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뭐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담보 내용 자체가 예전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좀 겁나시죠? 보험료 엄청 비쌀까 봐. 네.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오를까 했는데 합치면 10,000원 차이 나요. 오. 그런데 이거는 100세 만기입니다. 더군다나. 30세 만기도 아니에요. 예전에 가입하시고 계신 거는 30세 만기였잖아요. 이거는 100세 만기인데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전 보험 상품 굉장히 좋은 거 있어요. 없다고 말 안 해요. 예전 담보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담보는 고이고이 잘 만들어서 가져가시고요. 부족한 부분, 지금 봐서는 별로 효용가치 없는 이런 담보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조금 좋은 담보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 수술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막 욕심껏 넣는데도 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네. 수술비도 굉장히 제가 질병 수술비도 뭐 50만 원까지. 아까 우리 이은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일 질병당 1회 아니고요. 이것도 매회 지급 수술비예요. 어떤 질병이든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를 50만 원까지도 어린 아이라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셔도 총 보험료 차이가 10,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님,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리모델링 좀 도와드렸는데 태아보험 안에 잘 들여다보니까 30세면 보장 끝나고 보장도 좀 적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리하면서 저희가 100세 만기에다가 보장을 정말 많이 추가해드렸는데 보험료는 단돈 10,000원밖에 안 오르고 100세 만기가 됐으니까 훨씬 든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보험 리모델링에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00원의 차이로도 큰 보장의 차이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살펴보시죠. 40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좋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모르면 좀 답답하죠.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일상배상 책임은 가족 일상배상 책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떤 보장을 해주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우리 집에 물이 새서요, 아랫집에다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아랫집을 고쳐주는 비용을 이 보험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까이는 내가 타인한테 뭐 이렇게 툭 쳐갖고 지나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망가뜨렸다. 이럴 때에도 보상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물적 피해를 받았을 때 그런 물적 피해를 이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보험이 그럼 과연 비쌀까요? 안 비쌉니다. 연령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금액대가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내가 혹시 모를 타인에 대한 어떤 물적 손해라든가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해결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몇백 원에서 단돈 몇천 원입니다. 가족당 한 명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것도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